그래서 이때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바로 이 굽힘이었어요. 굽힘 동작인데 원래 그전에 풀 카빈 슈터를 탈 때는 힘을 좀 더 버텨야 되기 때문에 턴 후반부에 발목과 무릎의 어떤 굽힘 동작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보통 버티는 힘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후반부에 굽힘 동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알려주셨고, 그 동작을 함으로써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 정확하게 바깥발로 더 타고 하중을 정확하게 실어서 굽힘 동작을 가져가면서 스키가 더 아래쪽으로 원심력에 의해서 잘 떨어지게끔 만들려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후반부에 구부린다는 동작, 이런 동작,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구부린다는 동작이 조금 많이 낯설었고 좀 어려웠고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연습을 좀 이렇게 한솔 섬유배 때 처음에 테스트를 하면서 이런 이미지가 좀 나왔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활주가 너무 부드러웠죠. 사실 많이 부드러웠고, 지금처럼 스키가 이렇게 날려서 가다 보니까 이거 원래 전반부에 좀 제가 체중을 실어서 잘 물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날려도 괜찮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중반부에서 후반부의 어떤 컨트롤성에 조금 포커스를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힘이 너무 집중이 되지 않았을 때는 스키가 이렇게 압력이 터지기도 하고 스키가 이렇게 뜨기도 하고, 그렇죠? 이러한 이제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전반부에 스키가 물리지 않으면 지금처럼 스키가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완을 할까 해서 한솔 섬유배 대회 때 사실 성적이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그냥 부드럽고 안정성 있게 탔기 때문에 이게 카빙성으로 탔던 활주랑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점수는 적게 나왔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던 거여서 굉장히 만족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이 당협회 때의 이 기선전에서 탔던 활주에다가 뭘 가미시켰냐면 바로 피보팅이라는 동작, 그러니까 2년 전에 했던 피보팅의 동작을 좀 가미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활주가 힘이 있어 보이고 좀 더 퍼포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롱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먼저 기본을 바깥발에 잘 체중이 올라가게끔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중반부 후반부에서 스키를 꼭 반드시 엣지를 걸어야 된다는 의식에 의해서 조금 좀 벗어나서 지금처럼 이게 스키딩이 조금 부채꼴 모양으로 나도 괜찮으니 대신 조건은 바깥발에 체중이 잘 실리고 후반부에 하체의 무릎이 구부러져서 가야지만 그 다음 턴으로 부드럽게 연결되고 카빙성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피보팅이라는 동작, 지금 제가 이제 피보팅을 조금 쓰고 있는 마지막에 그런 동작인데, 지금도 그렇죠. 이 2년 전의 모습이 조금 보이죠. 턴 마무리에서. 그래서 도입이 조금 호가 자신 있게 조금 더 뻗을 수 있고 좀 더 홀을 좀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좀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아래쪽으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진폭의 좌우 움직임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 보니 훨씬 더 활주가 좀 다이나믹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연습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모양도 이제 훨씬 더 이전보다는 한솔 섬유배 때보다는 좀 정렬도 잘 돼가고 있고 상체 고정도 훨씬 더 잘 돼가고 있는 모션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는 좀 더 깊은 각으로 좀 사용을 하고 싶어서 요번 뉴질랜드 가서 조금 연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함께 가시는 회원님들에게도 좀 연습을 시켜드리면서 꼭 카빙이 아니라 좀 스키딩으로 이렇게 점점 깊게 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회원님들도 스키 실력이 한층 더 높아지고 스키 컨트롤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걸 목표로 해서 잘 준비하다 보면 돌아오는 시즌에 조금 더 완성도 높은 패턴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확실하게 하체에 피보팅을 많이 썼었던 모습의 2년 전 모습이죠. 지금과 같은 활주가 물론 시원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좀 경쾌해 보이지만 그래도 요 다음 단계 새로운 거를 좀 배우기 위해서 좀 슬라룸에 대한 어떤 레이싱 기반에 대한 포커스도 조금 가져가면서 이런 부분을 혼합을 해서 중간점을 좀 찾는 게 저의 숙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조금 절제하면서도 피보팅을 쓰는 모습, 그래서 무릎이 좀 더 올라오는 모습들이나 이런 경쾌한 모습들이 좀 보이죠. 다이나믹해 보이죠. 이런 상태에서 연습을 다음 최근 시즌에 했었던 스키탑을 고정을 하고, 그쵸? 체중을 실어서 스키판 전체가 밀려나게끔. 스키판 전체가 밀려난다는 뜻은 실질적으로 스키가 이렇게 11자인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그쵸? 스키판이 전체적으로 밀려간다는 뜻은 스키가 여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밀려가는 활주의 느낌을 가져가자, 이런 느낌이야. 근데 여기서 느낌은 뭐예요? 스키의 탑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고정된 상태에서 그 스키판의 전체를 밀어내자. 근데 보통은 어떻게 돼요? 스키가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탑이 돌아가는 느낌,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보다는, 그쵸? 지금처럼 이러한 액션, 탑을 고정하고 체중을 바깥발에 잘 실어서 하체가 굽힘 동작, 발목과 무릎이 적절하게 굽혀지면서 그 압력으로 그대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밀어내면서 활주를 하는 성향으로 가는 게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느낌으로 활주를 하면 이렇게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도 뭐 그냥 스키가 나쁘지 않게 활주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두 시즌을 믹스한 거죠. 똑같이 탑을 고정하면서 마지막에 하체 피보팅을 사용을 하면서 스키의 경쾌함과 활주의 어떤 움직임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활력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돌아오는 시즌에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이러한 스타일도 쇼턴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항상 뭐 스탠다드성의 어떤 피보팅이 아니라 스키가 묶여져 있는, 탑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허벅지만의 피보팅을 쓰는 방법이 좀 있거든요. 무릎하고 허벅지에 피보팅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지금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표현이 좀 부족하지만 나중에 설상에서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똑같이 한번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쇼턴에 좀 새로운 변화를 줄 것 같고요. 저 역시 잘 배워서 제 거화 시키려고 아직도 노력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을 해서 저희 또 멋있는 쇼턴을 또 타실 수 있도록 시즌을 한번 다 같이 열심히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쇼턴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더 디테일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활주를 왜 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레이싱의 슬라름에 대한 어떤 활주들을 좀 비교를 할 거고요. 이 쇼턴의 테크닉이 슬라름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적절히 믹스를 하면서 왜 요즘에 많은 분들이 레이싱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많이 갖고 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스키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변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레이싱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싱 선수들도 현역 선수인데도 인터스키 대회를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레이싱 기반의 어떤 이론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터스키하고 잘 접목시키면서 활주를 하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신세대다운, 좀 요즘 세대다운 활주를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K&D 스키 강정문이었습니다.